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성경입니다. 오늘은 자율성이 높으면 정말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율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숨겨진 이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이 높으면 정말 좋을까? 일단 이 자율적인 사람, 회사에서도 자율적인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학생이라도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게임을 통제하고 건강한 운동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율성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율성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크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스스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즉 그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하나를 멈추는 것, 통제와 관련된 영역이 하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더 해야 되는 거, 직장인이라면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고, 또는 통제해야 되는 것,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멀어져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걸 스스로가 잘하고 있느냐, 자기의 주인으로서 좋아 보이죠? 자율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치, 정서, 행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율성에서 가치는 내가 가치로운 목표, 내가 두고 있는 이 삶의 비전, 내가 죽을 때 정말 이 가치를 이루고 죽는 것, 그게 진짜 내 거냐는 겁니다. 이건 아마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나 양육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내 가치 맞아? 그게 이제 가치 주도적인 사람, 가치에 대한 자율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서. 이 느끼는 불안감, 불편감, 이거 진짜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 맞아?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육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영향을 받았겠죠? 우리 집은 절대로 외박을 해서는 안 돼. 또는 우리 내가 회사에 다닐 때에는 야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외박을 한다던가 또는 우리 회사 전부가 노력을 해서 야근을 하는데 나만 정시 퇴근한다면 이 찾아오는 불편감이 진짜 내 자율적인 정서냐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부과된 정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이 정서를 내 마음속에서 느끼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위에 대한 자율성인데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내 가치 판단이라던가 정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내 행동도 내가 정말로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율적인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가치,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내 안의 정서, 그리고 그 정서와 연합된 생각과 행동들이 다 내가 주도적으로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율성의 대표적인 장점들이 그래서 내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술을 마시는데 이 술에 대한 통제감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자리에 팀장이 나야. 그러면은 이 미래에 대한 술자리에서 막 술을 권유받거나 아니면 고주망태가 되고 속이 아플 때까지 술을 마셔야 되거나 이런 불안은 없겠죠. 통제감이 나한테 있으니까. 또는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TV를 볼 때 언제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처럼 내가 이 게임을 막 몰래 한다던가 불안해하면서 TV를 몰래 본다던가 이런 불안감 같은 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율성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인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건 자존감에도 자신감에도 자기 효능감에도 다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세 번째인데요. 자율적인 사람이 동기부여를 잘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카페 사장님이 똑같이 알바를 뽑아놨어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은 너무 자율적으로 막 일을 찾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 막 동기가 더 생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이 팔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가게 매출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회사에서도 MZ세대의 강점 중에서도 좀 자율성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일을 그래서 잘 완수할 것이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과 반하는 내용에 대한 심리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013년인가 연구인데 이 요거트 가게에서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 요거트 가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쿠폰 같은 걸 찍어주잖아요. 근데 설계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쿠폰을 발급해 주는데 오늘 쿠폰은 발급해 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 먹은 거 찍어주는 건 아니고 다음번에 왔을 때부터 찍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음번에도 내가 이 요거트 가게에 찾아온다라는 자율성, 즉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다음번에도 이 요거트 집에 와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 라는 동기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개를 이제 찍게 되면은 2개를 무료로 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6개 중에서도 어떤 먹어야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뭐 딸기 맛, 바나나 맛, 초코 맛, 뭐 바닐라 맛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집단이 2개로 나뉘게 돼요. 한 집단은 이 뭐 딸기, 바나나, 초코, 뭐 망고 이 맛을 알아서 그냥 네가 올 때마다 먹고 싶은 거 먹어 라고 자율적으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는 야, 너 이것도 우리 정해준 순서대로 먹어야 돼. 첫 번째 와서는 딸기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와서는 바나나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와서는 망고 먹어야 되거든. 이 순서대로 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6개를 다 먹으면 2개를 무료로 줄게. 요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거는 이 자유롭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집단과 자유롭지 못하게 순서대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하는 집단 둘 중에 누가 더 자율적으로 다음번에 이 가게에 올 것이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커피 스타벅스라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이 프리퀄시에서 신메뉴를 먹게 되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가 언제 어떤 순서로 먹으라고는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전자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데 만약에 후자에서 첫 번째 왔을 땐 초코 프라푸치노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자몽 따뜻한 음료 자몽차를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왔을 때는 레몬 리프레셔를 먹어야 돼. 이렇게 정해주면은 다음번에 방문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치를 측정해 봤더니요. 이 하얀 막대기가 무엇을 먹는지 내가 선택하는 집단. 그래서 6개를 먹지만 내가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집단이 30% 정도로 다음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 첫 번째 딸기, 두 번째 망고, 세 번째 초코 이렇게 정해줬던 집단은 10% 조금 남짓 방문했어요. 그럼 자율성은 동기부여에 되게 좋다. 그러니까 자율적인 사람은 뭔가 더 많은 기회를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해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요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스타벅스에 와서 이 요거트 집에 와서 음료를 시켜 먹어서 마지막까지 달성하느냐는 별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부터 먼저 보여드린다면요. 이게 마지막까지 6개의 도장을 찍어서 2개 무료로 먹은 비율이에요. 이 자율적인 사람들은요,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첫 방문을 했지만, 마지막 6개까지 도장을 찍어서 무료로 요거트를 2개 얻어먹은 사람은 10%가 안 됩니다. 반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0%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안에서 끝까지 완수한 비율은 15% 이상, 20%에 좀 남짓 가까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적인 사람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만 두고 보면은 제한적으로 두고 보면 자율적인 사람은 일을 완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한 사람보다 고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거 먹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거 먹고 해야 하는 사람들보다 완수율이 적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인사이트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먼저 방문을 많이 하는, 그래서 처음에 동기부여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자율성의 좀 심리적인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결과가 명확하다면 완성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뭐 먹어야 될지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선택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그러면 로직을 짜줘서 제공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상대방에 따라서 또는 내 자신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겠죠. 내가 처음에 뭐 운동을 시작할 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뭐 헬스장에 가서 어떤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것들이 좋겠죠. 근데 내가 헬스장을 어쨌든 10번 가는 이 명확한 결과가 중요하다. 그럼 PT 선생님이 대신 나한테 통제를 해주는 것처럼 오늘은 어깨입니다. 오늘은 가슴입니다. 오늘은 하체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에너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가만히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몸의 전체 에너지 중에 뇌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약 25%예요. 가만히 쉬고 있어도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뭘 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오늘은 운동 뭐 하지? 오늘은 커피 뭐 마시지? 오늘은 일을 어떤 식으로 내가 스스로 설계해서 해야 되지? 정말 뇌가 많이 복잡해지면서 끝까지 가는 인내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재밌는 심리 연구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뭐든지 다 스스로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성을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명료한 일을 성취하고 그 일에서 오는 성취 경험을 느끼고 거기에서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좀 짜여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